예, 전 시간에 이제 데드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프로세스들이 서로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어놓지 않아서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드락을 처리하는 방법 네 가지 중에서 전 시간에 첫 번째 방법인 데드락 프리벤션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나머지 방법들을 차례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데드락 처리의 두 번째 방법인 데드락 어보이던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어, 이 방법도 데드락을 미연에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전 시간에 프로세스하고 자원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프로세스고 사각형이 자원입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두 종류가 있었는데, 프로세스에서 자원 쪽으로 나가는 화살표는 지금 이 프로세스가 이 자원을 목 놓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거꾸로 자원에서 프로세스로 가는 이러한 화살표는 이 자원이 이미 코가 끼어서 이 프로세스한테 가 있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이 자원을 점유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걸 이해하는데 그 어려움은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원에 이렇게 내부에 작은 동그라미가 있는 거는 이러한 종류의 자원의 그 인스탄스가 여러 개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원을 필요로 할 때 여기 안에 있는 인스턴스 중에 어떤 거를 가져가서 써도 무방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이제 데드락 어보이던스 중에서 자원당 인스턴스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자원 할당 그래프를 이용해서 데드락 어보이던스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 예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데드락 어보이던스 방법은 어떤 프로세스가 본인 평생에 사용할 최대 자원을 미리 알려주고, 그걸 이용해서 이 친구가 그 요청하는 자원을 지금 할당해줬을 때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를 판단해서, 비록 자원의 여분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할당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자원을 줬을 때도 안전한 경우에 한해서 자원을 할당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인 이 싱글 인스턴스인 경우, 즉 자원당 종류가 하나뿐인 이런 상황에서는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제 데드락 어보이던스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실선 외에 점선이 하나 추가가 돼 있죠. 이 점선이 뭐냐면, 이 프로세스가 이 자원을 실선이었다면 요청을 한 거고, 점선은 평생에 적어도 한번 요청을 할 수 있겠다, 그거를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 프로세스 1번은 1번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2번 자원을 평생에 한번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요청한 건 아닌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프로세스 2번은 지금 1번 자원을 요청을 한 겁니다. 요청을 했는데 그 자원은 지금 1번 프로세스한테 가 있는 거죠. 그리고 2번 자원은 평생에 한 번 이상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요청을 한 거는 아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자면 2번 자원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1번 자원은 이쪽에 가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만약에 2번 프로세스가 이 자원을 요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점선이 이렇게 실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2번 프로세스가 이 자원을 요청했는데 이 자원은 아무도 쓰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줘도 되죠. 주면은 이제 이 자원이 요청한 게 아니라 이 2번 프로세스의 소속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사이클이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 점선을 포함하니까 이렇게 사이클이 만들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데드락 어보이던스에서는. 왜 그러냐?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1번 프로세스가 이 자원을 요청해버리면, 평생에 한번 요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가 지금일지 아닐지는 알 수가 없는데, 만약 지금 요청을 해버리면 이 점선이 실선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제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데드락이 된 겁니다. 만약 이 1번 프로세스가 요 자원을 요청하면 1번 프로세스는 요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자원을 기다리고 2번 프로세스는 이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자원을 기다리고 그래서 이제 데드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데드락 어보이던스는 점선을 포함해서 만약 사이클이 만들어질 것 같으면 비록 자원이 놀고 있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아예 자원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2번 프로세스가 이 자원을 요청했는데 분명히 이 자원은 놀고 있기 때문에 줘도 됩니다. 근데 주고 나니까 점선을 포함해서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에서 비록 자원을 요청했지만 이 2번 자원을 이 친구한테 안 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데드락이 안 생기죠. 그러면은 평생 이 2번 프로세스는 자원을 못 얻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냐?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1번 프로세스가 이 자원을 지금은 쓰고 있는데 내어놓을 수가 있죠. 내어놓으면 그때 이제 2번 프로세스한테는 이 두 개를 다 줘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왜냐하면 사이클이 안 생기기 때문에. 또는 1번 프로세스가 만약에 이 2번 자원을 요청하게 돼서 점선이 실선으로 바뀌면 그러면 1번 프로세스한테는 이 자원을 줍니다. 왜 주느냐 하면 줘도 사이클이 안 생기기 때문에 점선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2번 프로세스는 비록 놀고 있는 자원이지만 요청했을 때 주는 게 아니고 안전한 상황까지 기다리게 하고 1번 프로세스는 지금 언제든지 뭐 요 자원을 써서 일을 하고 언젠가는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겠죠. 종료가 된다는 거는 가진 자원을 다 내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자원이 다 어베일러블 해주면 그때 이제 2번 프로세스한테 자원을 주면 데드락이 생기지 않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싱글 인스턴스, 즉 자원당 인스턴스가 하나밖에 없는 환경에서는 이러한 자원 할당 그래프상에서 점선을 포함해서 데드락이 생길 것 같으면 아예 자원을 안 주는, 그렇게 하면은 안전한 상태에서 데드락은 아니지만 그 점선을 포함해서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불안전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점선이 실선으로 바뀌어버리면 데드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를 아예 원천 봉쇄하는 방법으로 데드락을 막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멀티플 인스턴스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자원의 인스턴스가 여러 개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 데드락 어보이던스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바로 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뱅커스 알고리즘이라는 걸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 방법은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서 자원을 할당할지 아니면 할당하지 않을지를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먼저 여기 요 예제를 보시면 지금 프로세스가 5개가 있습니다. 0번부터 4번까지 5개의 프로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자원이 3종류가 있습니다. 자원이 A, B, C 이렇게 3종류의 자원이 있는데 각각의 인스턴스는 A가 10개, B가 5개, C가 7개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5개의 프로세스한테 A, B, C가 몇 개 할당이 되어 있는가를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0번 프로세스는 B 하나를 가지고 있고 뭐 1번 프로세스는 A 2개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총 10개, 5개, 7개 중에서 현재 이 5개의 프로세스들한테 이렇게 자원이 할당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쓰지 않는 가용 자원은 몇 개냐, 그거는 A 같은 경우 10개에서 지금 할당되어 있는 2개, 3개, 2개 합치면 7개죠. 그래서 10개에서 7개를 빼면 현재 아무도 쓰지 않는 가용 자원이 3개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B, C도 5개, 7개에서 지금 할당된 것들을 빼면 3개, 2개 이렇게가 현재 남아있는 자원입니다. 근데 이 데드락 어보이던스에서는 각 프로세스들이 평생에 최대로 쓸 자원을 미리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0번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내 평생에 최대로 쓸 자원이 A 7개, B 5개,
C 3개다. 이런 이야기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평생에 최대로 쓸 자원인데 그 중에 이미 할당된 자원이 여기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추가로 요청 가능한 자원은 몇 개냐? 그거를 여기다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최대 자원 요청 가능한 양 평생에 0번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7개, 5개, 3개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 중에 B 1개는 이미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최대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할 때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양은 7개, 4개, 3개죠. 이 B 1개는 이미 가져갔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 최대 평생에 최대로 요청할 양에서 지금 할당된 양을 빼면 그러면 지금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양이 여기 표시가 된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프로세스들이 자원을 추가로 요청을 해보도록 하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0번 프로세스가 C를 한 개 요청해 봅시다. 7개, 3개, 4개를 7개, 4개, 3개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니까 C 하나를 0번 프로세스가 요청할 수가 있겠죠. 근데 분명히 C는 지금 2개가 남아 있습니다. 가용 자원으로. 그러면은 이 0번 프로세스가 C를 요청했을 때 그거를 할당해 줄 것이냐 아니면 안 줄 것이냐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뱅커스 알고리즘은 뭐 좀 전에 여기서도 나왔지만 비록 자원에 여유가 있더라도 만약에 그 자원을 줬을 때 불안정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면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분명히 0번 프로세스가 C를 하나 요청하면 지금 이 가용 자원으로 줄 수는 있어요. 줄 수는 있는데 이 알고리즘은 안 줍니다. 왜 안 주느냐 하면 지금 가용 자원은 3개, 3개, 2개인데 0번 프로세스가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양은 7개, 4개, 3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이 친구가 평생에 최대로 요청할 수 있는 순간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0번 프로세스가 평생에 최대로 요청할 수 있는 7개, 4개, 3개를 지금 요청해 버리면 그러면 이 가용 자원을 가지고 이게 다 충족이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0번이 요청한 자원을 지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줘버리면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추가 요청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요청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가용 자원으로 가지고 만족이 안 됩니다. 근데 비록 가용 자원으로 만족이 안 되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자원을 내놓아서 가용 자원이 7개, 4개, 3개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최악의 경우로 가정하자면 이 나머지들도 지금 이 할당된 자원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고 평생에 최대 요청할 수 있는 이것들을 지금 만약 요청해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데드락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용 자원은 없고 이 친구들은 모두 가지고 있는 건 내놓지 않으면서 최대로 요청할 것들을 다 요청해 버리면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처리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이 그 데드락의 가정이 뭐냐면 전제가 뭐냐면 자원을 이미 요청했으면 그 친구는 자원을 절대 안 내놓습니다. 본인이 자원을 내놓는 경우는 요청한 자원이 받아들여져서 더 이상 추가 요청한 게 없이 뭔가 일이 다 끝났을 때 스스로 내어놓는 거지 자원을 지금 최대로 다 요청해 버렸는데 가용 자원이 없다. 지금 은행이 다 동이 났다. 이러면은 이거는 데드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뱅커스 알고리즘은 뭐 철학이 그겁니다. 비록 자원의 여유가 있더라도 이 친구가 자원을 최대로 요청했을 때 그 요청을 여유 있는 가용 자원으로 처리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친구의 요청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0번 프로세스의 요청은 아무것도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가용 자원이 3개, 3개, 2개밖에 없는데 0번은 이렇게 많이 요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1번 프로세스의 요청은 어떨까요? 만약 1번 프로세스가 A 1개, B 2개, C 2개를 몽땅 요청했을 때 지금 3개, 3개, 2개가 남아있으니까 줄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친구의 요청은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친구는 줍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한 개, 두 개, 두 개를 뭐 다 요청해서 가용자원에서 다 가져갔더라도 이 친구는 추가 요청할 일이 없는 거죠, 이제 평생에. 그 얘기는 뭐냐면 언젠가는 이 친구는 그 최대 자원을 이미 다 할당 받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종료가 되고 이 친구한테 할당된 자원은 다 가용자원으로 내어 놓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의 요청은 무조건 받아들여 준다. 2번의 요청은 어떻습니까? 추가 요청 가능한 게 A 6개인데 A 하나를 요청하면 받아들여 줄까요? 말까요? 분명히 A가 3개가 여유가 있지만 이 친구는 A를 6개까지 지금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여유분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2번 프로세스의 요청은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용자원만 가지고 그 프로세스의 최대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의 요청만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 뱅커스 알고리즘은 항상 이 세이프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 언세이프한 상태를 들어가지 않게 되는데 여기서 세이프하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그 세이프하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가용자원만 가지고 그 프로세스를 하나씩 종료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시퀀스가 존재하면 지금은 세이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서 1번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지금 A를 2개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가 한 개, 두 개, 두 개를 요청하더라도 즉 최대 요청을 하더라도 가용자원 내에서 그 줄 수가 있죠. 그럼 이 친구는 무조건 주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최대 자원을 다 받았기 때문에 언젠가 종료가 될 겁니다. 종료가 된다는 얘기는 그 친구의 자원은 전부 반납이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3개, 3개, 2개가 있었지만 1번 프로세스가 종료되면 A 2개가 추가로 반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용자원이 5개, 3개, 2개가 됩니다. 그러면 5개, 3개, 2개를 가지고 최대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나 봤더니 3번 프로세스가 또 기껏해야 B 1개, C 1개를 요청한다고 했기 때문에 가용자원 가지고 다 처리가 가능하죠. 그러면 3번 프로세스의 그 요청을 다 줘서 이 친구도 언젠가 본인이 원하는 최대 자원을 받았기 때문에 종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던 2개, 1개, 1개를 내놓겠죠. 그러면 이제 가용 자원이 몇 개가 되나요? 3개, 3개, 2개 있던 거에다가 아까 1번이 내놓은 A 2개와 3번이 내놓은 A 2개, B 하나, C 하나를 합치면 가용 자원은 3개, 2개, 2개 하면 A가 7개, 그 다음에 B는 3개였다가 3번이 내놓은 1개까지 해서 4개, C는 2개였다가 요거 1개 해가지고 3개. 그래서 7개, 4개, 3개가 가용자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7개, 4개, 3개인 0번이 요청한 것도 이제는 가용자원 가지고 다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0번한테도 자원을 최대로 줘서 종료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친구들한테 자원을 몰아주고 그래서 그 친구는 최대로 얻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종료가 되면 그게 또 가용자원으로 합쳐지고 그러면 가용자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까는 불안했지만 이제는 여유 있는 가용자원으로 안전하게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게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프로세스를 종료시켜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모든 프로세스가 다 본인의 최대 자원을 그 허락받고 종료될 수 있는 그러한 시퀀스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거를 이런 이제 시퀀스가 존재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시스템의 상태는 세이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뱅커스 알고리즘은 언제나 세이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자원을 할당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이프 시퀀스를 제가 지금 따져봤는데 이거는 뱅커스 알고리즘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뱅커스 알고리즘은 세이프 시퀀스를 따져보고 안전하니까 주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프로세스들이 자원을 요청했을 때 줄 것인가 말 것인가만 결정하면 됩니다. 이 뱅커스 알고리즘은. 근데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그 친구가 추가 요청할 수 있는 자원과 가용 자원을 비교해서 가용 자원으로 그 추가 요청이 모두 충족이 될 때만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고 놔두고,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뱅커스 알고리즘 대단히 간단하고 쉽습니다. 프로세스들의 자원 요청이 있을 때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결정은 가용 자원으로 최대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뱅커스 알고리즘대로 동작을 시키면 항상 세이프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 불안한 상태로 아예 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데드락은 생기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비록 자원이 있다고 주는 게 아니고 그 친구가 추가 요청할 수 있는 것들이 가용 자원만으로 모두 충족이 되는 그런 친구의 요청만 받아들인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드락을 처리하는 두 번째 방법, 데드락 어보이던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방법은 프로세스가 평생에 사용할 최대 자원 요청량을 미리 안다는 전제하에 항상 그 친구가 최대로 요청할 것을 가정해서 그래도 안전한 경우에만 자원을 할당함으로 인해서 데드락을 막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의 방법은 데드락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이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은 데드락이 생기게 놔둡니다. 데드락이라는 게 어차피 자주 생기는 상황도 아니고 굳이 자원에 여유가 있는데도 데드락 막겠다고 여유 있는 자원을 안 주고 계속 기다리게 하면, 그러면 그 시스템이 대단히 비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방법은 데드락이 생기든 말든 여유 자원이 있으면 무조건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주는 겁니다. 대신에 그렇게 하면 언젠가 이 데드락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드락이 생기면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어떤 특정 프로세스가 더 이상 동작을 안 하거나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초래했을 때 데드락을 디텍션을 하고, 그리고 그 데드락을 그 리커버리하는 이런 방법이 이제 세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드락 디텍션 하는 방법, 지금 시스템 안에 데드락이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 그걸 확인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자원당 인스턴스가 한 개가 있으면은, 하나밖에 없으면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데드락이 생겼는지를 확인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원당 인스턴스가 여러 개 있으면 이렇게 뱅커스 알고리즘처럼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상황이 데드락인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자원당 인스턴스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데드락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죠. 이 좌측의 그래프에서 지금 데드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거를 좀 해석을 좀 해보자면, 동그라미 1번 프로세스가 지금 요 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 자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자원은 2번한테 할당이 돼 있고, 또 2번은 3번, 4번, 5번 자원을 기다리고 있고, 3번 자원은 5번이 가지고 있고 4번 자원은 3번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3번 프로세스는 5번 자원을 기다리고 5번 자원은 4번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죠. 일단 사이클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아까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사이클이 있네요. 그럼 이거는 100% 데드락이죠. 서로가 가진 자원을 내어놓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자원을 기다리는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요거는 이제 데드락이고, 그 다음에 이건 좀 심각하네요. 왜냐하면 여기도 사이클이 있어요. 아니네요. 사이클이 하나 더 있죠. 요렇게 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사이클이. 그래서 데드락이 지금 양쪽에서 생겼네요. 이렇게 가는 사이클 하나, 이렇게 가는 사이클 하나. 그래서 이건 데드락이다 라는 걸 일단 디텍션을 하는 것이고요. 리커버리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이 자원 할당 그래프를
조금 더 간단하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냐 하면은 자원을 빼버리고 그냥 프로세스만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죠.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요 자원에 대해서 이 프로세스는 요 자원을 기다리고 있고 요 자원은 요 프로세스한테 지금 가 있고, 그러면 자원을 빼버리고 그냥 이 프로세스가 가진 자원을 기다린다. 이런 식으로 그냥 프로세스에서 프로세스로 가는 그런 그래프로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웨이트 포 그래프라고 해서 이 자원 할당 그래프가 있을 때 자원의 인스턴스가 하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에서 인스턴스 자원들을 다 빼버리고 만약에 자원으로 가는 화살표와 자원으로부터 프로세스로 가는 화살표가 있으면 그거를 프로세스에서 프로세스로 가는 이런 화살표로 바꾸어서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웨이트 포 그래프를 만들어서 사이클을 찾으면 조금 더 빨리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데드락 디텍션에서 웨이트 포 그래프라는 걸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 데드락이 생겼는지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원당 인스턴스가 여러 개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데드락 디텍션을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 예제에서는 프로세스가 5개가 있습니다. 0번부터 4번까지 5개의 프로세스가 있고 자원은 3종류가 있습니다. A, B, C. 그래서 A가 7개, B가 2개, C가 6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프로세스들한테 할당된 자원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번 프로세스한테는 B가 하나 할당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7개, 2개, 6개 중에서 할당된 거를 세보니까 A 7개가 전부 할당이 돼 있죠. B 2개도 전부 할당이 돼 있고 C 6개도 전부 할당이 돼 있습니다. 즉 모든 가용 자원이 다 프로세스들한테 할당이 돼 있고 지금은 그 모든 자원이 다 사용 중이고 가용 자원이 아예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 데드락 디텍션에서는 프로세스가 평생 최대 자원을 얼마나 쓸지 이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건 관심사항도 아니고 아까 거는 데드락 어보이던스에서 데드락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런 그 최대 자원을 평생 얼마나 쓸지를 그 전제 조건으로 필요로 했던 것이고요. 이 데드락 디텍션에서는 그런 게 전혀 필요가 없고 여유 자원이 있으면 무조건 주는 겁니다. 무조건 주고 대신에 데드락을 디텍션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디텍션 할지를 지금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리퀘스트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실제 지금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1번 프로세스는 지금 A 2개는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 2개하고 C 2개는 지금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요청을 했는데 가용 자원이 없기 때문에 1번 프로세스한테 이 자원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언제 이 1번 프로세스한테 자원을 줄 수 있느냐? 가용 자원이 생길 때 줄 수가 있겠죠. 가용 자원이 언제 생기느냐?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한 프로세스는 요청을 한 자원이 있는 프로세스는 가진 자원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내어놓지 않을 거고요. 지금 아무것도 요청을 안 한 프로세스가 있죠. 0번이나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요청한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만약에 운이 좋다면 그러면은 지금 가진 자원을 내어놔서 가용 자원으로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하나도 안 한 프로세스들이 자원을 내놔서 가용 자원이 되면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요청한 이러한 그 요청들을 받아들여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기서는 데드락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그 어떤 시퀀스를 찾아보는 건데 시퀀스를 어떻게 찾느냐 하면 아무것도 요청 안 한 프로세스가 가진 자원을 내어놓는다고 가정을 해서 그 자원들을 모아서 지금 현재 요청된 그러한 그 자원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 요청을 다 줘서 그 친구가 또 할당된 자원으로 일을 하고 내어놓는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프로세스가 지금 요청한 것들이 뭐 가용 자원을 만들어내 가지고 다 끝까지 처리가 되느냐, 그러면 지금이 데드락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데드락 디텍션 방법하고 요 앞에 이 뱅커스 알고리즘하고 이거를 비교를 해보시면, 뱅커스 알고리즘은 무조건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 프로세스들이 무조건 나쁜 짓을 하고 최악의 자원 요청을 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원이 있는데도 대단히 보수적으로 그 친구의 요청을 받아들여도 받아들이면 당연히 데드락이 안 되는데, 이 모든 친구들이 전부 자원을 최대로 요청하더라도 데드락이 안 생긴다, 그러면 자원을 주는 그런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데드락을 디텍션하는 방법에서는 대단히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원을 요청 안 한 친구들은 자원을 내어놓을 것이다. 그래서 그 내어놓은 걸 가지고 현재 요청된 것들을 만족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꼭 내어놓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번 프로세스가 A 세개, C 세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만약에 그 추가 자원을 더 지금 당장 요청해 버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미래의 일이고 지금 시점에는 당장 데드락이 있느냐 없느냐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데드락인지 아닌지를 볼 때는 요청이 없는 프로세스, 그 친구가 지금 할당된 자원을 내어놓는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B가 하나 생길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2번 프로세스가 A 3개, C 3개를 또 내어놓는다고 가정하면 3개, 1개, 3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3개, 1개, 3개의 가용자원으로 현재 요청한 이러한 요청을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번한테 3개, 1개, 3개의 가용자원 중에 2개를 주면, 그러면 이 친구는 또 자원을 쓰고, 그리고 이미 할당된 자원 A 2개도 내어놓고, 그러면 5개, 1개, 3개가 되겠죠. 그걸 이용해서 지금 요청한 다른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현재 자원 요청을 안 한 친구들의 자원이 가용자원이 되면 그거를 포함해서 그 친구가 가진 자원까지 다 내어놓는 걸 포함해서 가용자원으로 현재 요청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퀀스가 존재하면, 그러면 지금 데드락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다분히 현재가 데드락인지 아닌지를 보는 방법. 이거는 아까 이 뱅커스 알고리즘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도 이렇게 최악의 그런 요구 조건에 대해서도 데드락이 안 생길 거를 확인하고 자원을 주는 방법, 두 방법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요 상황에서, 요 상황은 지금 데드락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요청이 없는 프로세스에 그 할당된 자원을 다 내어놓아서 가용 자원을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이 요청들을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데드락이 아닌데, 만약에 여기서 2번 프로세스가 C를 하나 요청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2번 프로세스가 C를 하나 요청해 버리면,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떠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 자원을 요청 안 한 프로세스는 0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0번이 B 하나를 내어놓는다고 해도 나머지 프로세스들 중에서 B 한 개만 가지고 현재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A하고 C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이거는 데드락입니다. 즉 자원의 요청들을 가용자원으로 처리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아무리 낙관적으로 봐도 지금 0번만 자원을 내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지, 다른 친구들은 이미 가진 자원은 내어놓질 않죠. 왜냐하면 추가로 지금 요청해 놓은 거를 만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데드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어떤 시퀀스를 찾는 그런 게 이제
아까 이제 이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갔는데 그 세이프 시퀀스가 존재한다 이런 거는 각 프로세스들을 가용 자원만 가지고 그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는지를 찾아서 예, 그런 프로세스를 자원을 요 얘기는 지금 다시 죄송합니다. 이 벤커스 알고리즘으로 돌아와서의 얘기인데 벤커스 알고리즘은 항상 세이프하다고 했죠. 왜냐하면은 가용 자원만 가지고 그 친구의 최대 요청을 다 처리할 수 있을 때만 자원을 주는 방법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이제 세이프 시퀀스라는 의미는 현재 가용 자원을 가지고 그 프로세스의 최대 자원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으면 그걸 먼저 찾죠. 그래서 그 친구는 평생에 최대 필요한 자원을 다 얻었기 때문에 종료되겠죠. 언젠가는 자원을 뭐 최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종료되면 그 친구가 가진 자원은 전부 반환이 돼서 이제 원래 가용 자원에다가 이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던 자원까지 가용 자원에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추가된 가용 자원을 가지고 나머지 프로세스 중에서 최대 자원 요청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가를 찾아서 예, 그 친구한테 자원을 또 최대로 주면 이 친구도 언젠가는 종료가 되겠죠. 본인의 최대 자원을 다 요청을 다 이제 수락을 받았으니까. 그럼 그 친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원도 가용 자원에 추가가 되고 그러면 이제 다른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그 가용 자원이 점점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최대 요청을 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하나씩 찾아서 그 모든 프로세스가 다 그런 식으로 종료될 수 있는 시퀀스가 찾아지면 그러면 지금 세이프 시퀀스가 있다. 그리고 지금 상태는 세이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이프 시퀀스를 찾은 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하나를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프로세스 하나한테 최대 자원을 다 주고 그 친구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종료된 다음에 자원을 받고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동작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 세이프하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뭐 최대 자원을 다 받았으니 이 친구는 언젠가 종료되면 그 친구의 모든 자원이 가용 자원이 될 것이 아니냐. 즉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를 한 거고요. 실제로는 프로세스들이 최대 자원을 받았다고 해서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건 아니고 쓰다가 또 자원을 수시로 반납할 수도 있고 또 더 가져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세이프 시퀀스라는 의미는 이론적으로 현재가 안전하다. 예,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잠깐 앞으로 넘어왔는데요. 예, 다시 아까 하던 이 데드락 디텍션 앤 리커버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드락을 디텍션을 했으면, 즉 데드락이 생겼으면, 데드락이 있는 걸 확인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데드락 리커버리를 해야 됩니다. 데드락 리커버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드락에 연루된 그런 프로세스들을 죽이는 그런 방법입니다. 대단히 그 무서운 방법이죠. 범죄 연루된 그런 나쁜 프로세스들을 이 운영체제가 죽이는 건데 죽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데드락에 연루된 모든 프로세스를 다 죽이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데드락에 연루된 프로세스를 하나씩 죽여서 데드락이 사라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어느 게 더 잔인합니까? 두 번째 게 훨씬 잔인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안 죽여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한꺼번에 죽이는 거는 결과적으로 다 죽이니까 잔인해 보이지만 이거는 그냥 눈 깜짝하면 다 죽었으니까 그렇게 무서운 방법이 아닙니다. 두 번째 방법은 데드락에 연루된 프로세스 중에 한 개를 일단 죽여보는 거죠. 그래서 데드락이 풀렸으면 다행인데 안 풀렸으면 희생양을 또 하나 골라서 죽여야 되죠. 이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기 있는 그 프로세스들이. 그래서 어쨌든 데드락을 리커버리하는 방법으로 프로세스를 몽땅 죽이는 방법, 하나씩 죽여서 데드락이 풀리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겠느냐? 물론 없진 않습니다. 바로 자원을 갖다가 빼앗는 방법이죠. 데드락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데드락에 연루된 어떤 프로세스를 하나 골라서 그 친구로부터 자원을 빼앗아 버리면 데드락이 없어지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희생양이 될 프로세스를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뭐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프로세스를 골라서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데 너는 뭐 자원 하나만 내어놓으면 데드락이 없어지겠네. 그러니까 네가 좀 희생을 해라. 그래서 프로세스 하나를 골라서 그 친구의 자원을 빼앗아서 비용을 최소화했습니다. 잘했죠. 예,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리스타트를 해봤더니 그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한테 빼앗은 자원이 다른 친구한테 가면 데드락이 없어질 텐데 이 친구가 또 그 자원을 가져가서 데드락이 또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한테 또 뺐고 그러면 또 데드락이 생기고 이런 과정이 반복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프로세스가 계속 희생되고 계속 데드락이 생기고 이런 거는 또 비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롤백 횟수 즉 어떤 그 희생이 된 프로세스가 롤백을 했는데 또 희생이 되고 또 롤백이 되고 이렇게 됐다면 그럴 때는 다른 프로세스를 좀 골라서 그 친구한테서 자원을 뺏는 이런 방법도 고려를 해봐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을 뺏는 방법에서는 어떤 프로세스한테 자원을 뺏을지를 비용과 또 뭐 롤백 횟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겠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데드락 디텍션 앤 리커버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 데드락을 처리하는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마지막 방법만 남았습니다. 데드락 이그너런스라는 방법인데 이게 사실 방법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데드락에 대해서 운영체제가 아무 일도 해주지 않는 방법이죠. 데드락을 무시하는 방법입니다. 데드락이라는 것은 대단히 드물게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이러한 드물게 발생하는 일 때문에 뭔가 그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낭비라는 거죠. 그래서 데드락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이 네 번째 방법인데 참 신기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현대 범용 운영 체제들은 모두 이 데드락 이그너런스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드락에 대해서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운영 체제 시간에 이 데드락을 왜 배우느냐? 여러분들도 좀 허탈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데드락은 이 운영 체제에서 대단히 고전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막느냐 또는 어떻게 그 생긴 거를 그 해결하느냐 이런 거를 설명드린 거고요. 실제 현대 범용 운영 체제는 데드락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해주지를 않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면 데드락이라는 챕터는 운영 체제에서 그 중요성이 대단히 줄어드는 그런 챕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데드락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해주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데드락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드락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해주지 않으면 뭔가 프로세스가 더 이상 동작을 안 하거나 시스템이 정지된 느낌이 들거나 사용자가 답답하겠죠. 예. 그러면 사람이 알아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프로세스를 죽이든지 아니면 전원을 껐다 켜든지 이렇게 해결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데드락 이그너런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여러분들 데드락에 대해서 배웠고 데드락을 처리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뭐 데드락이 중요성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그
운영 체제에서 점점 중요성은 줄어드는 내용이긴 한데, 또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운영 체제 시험 볼 때 시험 문제 내기는 참 좋은 그런 또 측면이 있습니다. 뭐 데드락의 네 가지 조건 어떤 게 있느냐, 그 다음에 데드락을 해결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